안녕하세요. 저스티스 서포터즈 프로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도와주세요 성선생님입니다. 오늘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소년법인데요. 일단 소년법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형사 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형사 미성년자 제도는 형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하더라도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성년자는 보통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는 말 아닌가요? 저희가 그렇게 흔히 알고 있는 미성년자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사람은 만 19세로 성인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만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사 미성년자에게 처벌을 내리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구성요건 해당성, 책임성, 그리고 위법성이라는 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중 책임성, 즉 형사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 책임의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형사 책임 능력입니다. 형사 책임 능력이란 행위의 시비와 손악을 변별하여 이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인 자의 형사 책임 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형벌을 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 14세 미만인 소년 중에서도 형사적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02 헌마 534 판결에 따르면 일정한 정신적 성숙의 정도와 사물의 변별 능력과 행동 통제 능력의 전부 그리고 정도를 각 개인마다 판단하고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부적절하다.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로 책임 있는 경우에도 교육적 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형사 미성년자 제도의 의 그리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 그리고 제40조에 따르면 형법 위반 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선생님 머릿속에 책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그럼 만 14세 미만인 소년은 어떤 심한 일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 책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형법 제4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제32조에 따르면 만 10세 그리고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법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소년부로 송치해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보호 처분이란 사회 방위 그리고 특별 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범 등에 가하는 보안 처분을 의미합니다. 형벌과 달리 보안 처분의 경우에는 요건으로서 책임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부정되는 형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신 보호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호 처분 종류를 여기 PPT를 보시면 크게 10가지가 있는데요.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 거는 그냥 공사 명령이나 보호 관찰이나 소년 보호 시설을 위탁하는 이런 처분을 의미하고, 저희가 흔히 아는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 같은 경우에는 8호에서 10호 처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호 처분들은 만 14세 미만의 아까 말씀해주신 촉법 소년들에게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아마도 1호였던 것 같은데 제1호에서는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들 역시 소년부로 송치되어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일컬어 앞에 촉법소년과 다르게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물론 범죄소년은 형사 미성년자, 즉 만 14세 미만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책임 능력이 인정되므로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의 소년 역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범소년이라고 하며 이들 역시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데
왜 이들에게는 성인이랑 똑같이 적용을 하지 않고 보호 처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인가요? 소년법 제2조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소년 역시 형사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동법 제1조 그리고 동법 제4조에 따르면 소년에 대한 보호주의를 첨령하여 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처분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형법재판소 판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소년들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성 선생님과 함께 소년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과연 다음에는 어떤 질문이 성 선생님을 찾아갈지 모두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